안녕하십니까,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우리가 프리 캐시플로우를 할인을 해서 기업 가치, 말하자면 시가총액이 되겠죠. 기업 가치에 해당되는 시가총액을 도출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물론 이 시가총액을 주식수로 나눠주면 바로 주가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업 가치라는 것을 도출하는 방식은 올해 말에 나올 프리 캐시플로우를 현재 가치로 할인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또 주식을 그대로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도 말에 주가, 기업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나온 것과 같아야 되고, 이게 달라진다라면 싼 걸 사고 비싼 거를 팔면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프리 캐시플로우를 통해서 이 도출하는 식을 한번 해봤고요. 여기에서 이제 퍼까지도 도출을 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할 때 평균적인 프리 캐시플로우와 평균적인 할인율을 적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이라는 게 가만히 있지를 않고 점차 성장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우량한 기업들을 모아놓은 집단이 상장사들이기 때문에, 상장사들의 경우는 이 프리 캐시플로우가 멈춰 있다라고, 그 동일한 그 프리 캐시플로우가 유지된다라고 가정하는 것이 좀 약간 너무 보수적이고 비현실적인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퍼가 말하자면 높다 그러면 가격이 비싸다라는 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성장하는 기업의 경우는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성장하는 기업의 경우 어떤 식으로 이러한 가정들을 좀 완화해 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오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도출한 식이 시가총액은 1 플러스 할인, 프리 캐시플로우를 첫 해 할인하고, 프리 캐시플로우 두 번째를 2번 할인하고, 3번 할인하고 해서 꾸준히 할인하는 게 항상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가정을 하는데, 이거에서 프리 캐시플로우가 안정적으로 평균적으로 G만큼의 성장을, G%만큼의 성장을 꾸준히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죠. 평균적인 G%의 성장입니다. 그 다음에 평균적인 할인율을 R로 할인한다고 가정을 해서 이거를 꾸며보면, 바로 시가총액은 프리 캐시플로우 연도 말, 올해 말에까지 발생한 프리 캐시플로우를 한 해 할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 캐시플로우가 그 다음에는 G%만큼 증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프리 캐시플로우 1에다가 1 플러스 G를 한 것만큼의 내년 말에는 성장을 하겠죠. 그 다음에는 1 플러스 G의 제곱 프로만큼 성장을 할 거고요. 할인율도 1 플러스 R이고, 내년이면 한 번 더 할인을 해서 1 플러스 R의 제곱만큼이 되겠고요. 내후년이면 1 플러스 R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반식이 도출이 가능합니다. 자, 이러한 일반식이 도출해서 이게 항상 맞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즉 기본 전제는 평균적인 R의 할인율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향후 100년이든 200년이든 평균적인 할인율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할인율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향후 이 기업이 꾸준히 성장할 평균적인 성장률을 G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식을 도출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동일하게 V0에다가 1 플러스 G를 나눠주고 1 플러스 R을 곱해주는 식을 만들어 보자 이거죠. 이렇게 곱해주는 이유는, 저번에 이렇게 해서 그 같은 값을 1 플러스 R을 곱해서 이렇게 상쇄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1 플러스 G로 나눠주고 1 플러스 R를 곱해주는 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 플러스 R분의 FCF1에다가 1 플러스 G로 나눠주고 1 플러스 R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 플러스 R이 같지 않습니까? 여기 곱해주는 게. 그럼 뭐만 남냐면 1 플러스 G
G만 남아요. 그러면 1 플러스 G분의 FCF1이 되죠. 1이 돼요. 자, 1 플러스 R분의 1 플러스 R 분의 FCF1 1 플러스 G가 있는데 1 플러스 G를 여기에 나눠주고 1 플러스 R을 곱해줬어요. 그러면 1 플러스 G 있는 거는 얘를 상쇄하겠죠. 얘가 없어지겠죠. 1 플러스 R을 하나를 곱해줬기 때문에 하나가 상쇄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뭐가 남냐면 1 플러스 R분의 FCF1인 1이 남아요. 마찬가지로 계속 1 플러스 G를 나눠준 거 1 플러스 R을 곱한 거를 또 동일하게 해서 하게 되면 동일한 식으로 쭉 이어져 나오겠죠.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모양을 잘 보면 1 플러스 R분의 FCF1이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죠. 그래서 다 이렇게 이어서서 동일하게 같아져요. 그래서 상쇄시킬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V0분의 V0를 1 플러스 G로 나눈 거분의 1 플러스 R을 곱한 거에서 V0를 빼자 이거죠. 자, V0를 뺀다 하면 1 플러스 G분의 1 플러스 G를 곱한 거를 빼주는 것과 같죠. 바로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플러스 G분의 1 플러스 R을 해서 V0 1 플러스 여기다가 1 플러스 G를 나눠주고 1 플러스 G를 곱해주면 같은 거죠. 1이죠. 그러니까 V0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식에서 요 식을 빼준 거하고 같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V0분의 1 플러스 G 1 플러스 R 빼기 V0의 1 플러스 G 1 플러스 G를 뺀 거는 얘는 동일하게 하나 남으니까 여기서 다 상쇄해서 없어지죠. 남는 거는 요거하고 요렇게만 남습니다. 그렇죠? 여기 차이 나는 건 요것만 남아요. 자, 그렇게 놓고 나서 이제 빼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1 플러스 G분의로 동일하게 됐으니까 1 플러스 R, 1 플러스 G만 다르니까 이 1 예, 빼버리면 같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게 되면 뭐만 남냐면 V0 곱하기 1 플러스 G분의 R 마이너스 G만 남죠. 왜냐하면 1에 해당되는 거는 빼줬기 때문에 없어져서 0이 되죠. 1 플러스 R 빼기 1 마이너스 G를 하게 되면 1은 다 없어지고 R 마이너스 G만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V0는 1 플러스 G분의 R 마이너스 G만 남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남아있죠. FCF. 요거 남고 요렇게 남아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R이 0보다 크고 밑에가 1보다 큰 숫자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무한대로 가게 되면 무한대분의 정해진 숫자, 무한대분의 정해진 숫자, 무한대분의 정해진 숫자가 돼요. 왜냐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1 플러스 R에서 1 플러스 G 하면 1 같기 때문에 Vn의 R-G로만 남는 거죠. 정리해서 보면 V0의 1 플러스 G 분의 R-G는 1 플러스 G분의 FCF1 빼기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FCF1의 1 플러스 G의 N-1제곱 1 플러스 R의 N제곱 1 플러스 G의 Vn의 R-G가 됩니다. 무한대로 가게 되면 1보다 큰 숫자분의 무한대 제곱분의 정해진 숫자면 얘는 0이 되죠. 무한대 숫자분의 R-G의 정해진 숫자면 얘도 0이 됩니다. 그러면 뭐만 남냐? 바로 요것만 남는 거죠. 1 플러스 G분의 FCF1만 남습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V0 1 플러스 G분의 R-G는 1 플러스 G분의 FCF1만 남죠. 그러면 그 중에서 1 플러스 G가 여기 같으니까 얘를 정리해보면 V0에 R-G를 곱한 거는 FCF1이 됩니다. 즉, 요 정리된 식에다가 1 플러스 G를 양변에 곱해주면 같지 않습니까? 양변에 곱해주면 1 플러스 G가 상쇄돼 없어지고 상쇄돼 없어지고, 즉 V0의 R-G는 FCF1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R-G를 넘겨서 시가총액 V0는
평균적인 할인율 빼기 평균적인 성장률 분의 FCF 올해 말에 예상되는 FCF의 평균적인 할인율 빼기 평균적인 성장률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G가 평균적인 할인율보다 크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이 값은 무의미한 수치가 되죠. 그 다음에 평균적인 할인율 이상의 성장을 장기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회사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평균적인 할인율보다는 낮은 게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V0는 시가총액은 평균적인 성장률 빼기 평균적인 할인율 빼기 평균적인 성장률 분의 올해 말 예상되는 프리 캐시플로우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보면 할인율은 시가총액분의 FCF 올해 말 플러스 성장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아왔던 펄을 계산하는 공식에 해당되는 부분은 바로 거기에다가 성장률이 더해진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펄을 계산할 때 R분의 1로 계산했거든요. 자, 그렇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죠. 다시 시가총액의 R-G를 한 것이 FCF 올해 말하고 같았지 않습니까? FCF 올해 말은 에비타 올해 말 빼기 캐펙스 올해 말까지는 올해 말 에빗 마이너스 올해 말 에빗에 해당되는 거하고 같다라고 우리가 동일한 방식으로 도출해낼 수 있죠. 그러면 시가총액은 R-G분의 FCF1과 같기 때문에 R-G분의 에비타 빼기 캐펙스 R-G분의 영업이익 이라고 봤고, 우리가 퍼 곱하기 에빗 1 내년 그러니까 올해 말 예상되는 영업이익에 퍼를 곱한 게 시가총액하고 같다고 보게 되면 바로 퍼는 R-G분의 1에 해당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증명해 보자 이거죠. 퍼의 정의는 올해 말 에빗 올해 말 영업이익분의 현재의 시가총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R-G에다가 에빗을 곱한 걸로 나눠서 FCF1을 한 것과 같게 되고, R-G 요거에다가 에빗을 나눠준 거니까 바로 여기 이렇게 곱한 게 되는 거고, R-G분의 에빗의 에빗이지 않습니까? 같잖아요, 에빗으로. 즉 퍼는 R-G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즉 성장 기업을 가정했을 때는,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 그냥 정체된 기업을 가정했을 때는 퍼 자체가 R분의 1이 돼서 할인율 분의 1이 됐었는데, 성장하는 기업의 경우는 R-G분의 1이기 때문에 퍼가 높을 확률이 높은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의 할인율을 적용했다 그러면 10% 분의 1 해서 퍼가 10이 됐었지 않습니까? 10분의 1이니까요. 10%에 해당되는 게 바로 그 퍼가 10이었던 거죠. 퍼 20이 되면 5%의 할인율을 가정하는 거고요. 근데 R-G가 되는데 할인율에서 성장률을 빼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의 할인율에서 성장률 5%를 빼주면 5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5% 분의 1이 돼서 퍼가 10이 아니라 20이 되는 거죠. 즉 퍼가 높게 평가되는 겁니다. 즉 성장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R-G가 작아지기 때문에 퍼가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퍼가 높다라는 이유로 얘는 비싸네 하면서 빼버리는 거는, 성장주는 도무지 투자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과 동일한 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즉 퍼는 에빗 1분의 V0고 R-G분의 1에 해당되는 거고, V0는 퍼 곱하기 에빗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할인율은
시가총액분의 EBIT 더하기 성장률이기 때문에 성장률에 의해서 우리가 펄을 과대평가하게 되는 오류를 범한다. 즉 단순 펄을 성장 가능 기업,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적용한다라면 그거는 펄가 너무 높게 나타나서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펄을 가지고 투자를 판단하시는 분들에게는 오류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성장성이 높은 뭐 엔비디아, 뭐 테슬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오픈 AI, 뭐 구글 이런 그 대규모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그 기업들의 경우에는 펄을 갖고 계산하게 되면 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이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펄에 왜곡이 발생한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펄을 쓸 수 있는 거라는 것들은 성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기업, 뭐 예를 들자면 뭐 화학섬유 업체라든가 일반적인 석유화학 업체라든가 아니면 뭐 시멘트 업체라든가 이런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성장성이 높지가 않죠. 성장성이 낮을 걸로 내지는 굉장히 떨어질 걸로 예상되는 기업의 경우는 오히려 펄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 과대평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자동차 기업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기존의 그 휘발유 엔진을 장착하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경우는 앞으로 기후협약 이런 것들 때문에 성장성이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는데, 아직 전기차로의 도입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기업들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성장성이 마이너스라고 볼 수가 있고, R-G분의 1로 해서 계산한 퍼가 말하자면 낮다고 하더라도 그 성장성이 마이너스라서 앞으로의 평균적인 성장성이 마이너스인 것을 감안하면 그게 꼭 퍼가 낮다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퍼를 가지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은 성장성이 높은 기업은 항상 투자해서 배제하고, 성장성이 정체되어 있는 기업도 아니고 성장성이 앞으로 쪼그라들 걸로 예상되는 마이너스인 기업들에 대해서 퍼가 낮다 이러면서 좋은 기업이다 라고 사게 될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펄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거부터 피터 린치의 그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들 이런 것들의 책자를 보게 되면 PEG라는 지표를 추천을 해요. 즉 PEG라는 거는 산식이 어떻게 되냐면 펄을 평균적인 성장률에다 100을 곱한 거. 즉 퍼가 15인데 평균적인 성장률이 2%다. 그러면 그 2%다. 그러면 100을 곱하면 2지 않습니까? 2분의 15 하면 퍼가 15인 기업의 PEG는 그 2분의 15가 돼서 7.5가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2분의 그 15가 돼서 7.5가 되는 겁니다. 즉 100 그 성장성 성장성분에다가 그 100을 곱해서 퍼를 나눠주면 그 실무 판단 지표가 되는데, 바로 PEG가 1보다 작으면 성장성을 감안한 경우에 저평가되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성장성이 PEG가 1.5보다 크면 성장성을 감안해도 고평가되었다라고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퍼가 30이다 그러면 이건 너무 높은데, 너무 퍼가 높아서 이건 고평가되어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기업이 30%의 고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퍼가 30인데 30% 성장이면 이 100G는 30이지 않습니까? 즉
30인데 30% 성장을 한다. 그러면 30분의 30이 돼서 PEG가 1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성장성을 감안했을 경우 적정 가격 정도가 되는구나. 1보다 크고 1.5보다는 작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이 퍼가 20에 불과하고 성장성이 30%다. 그러면 30분의 2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분의 2니까 0.75가 되겠죠. 0.75가 됩니다. 75 정도가 되죠. 0.7 정도가 되죠. 그러면 1보다 작기 때문에 성장성을 감안해도 얘는 굉장히 퍼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퍼가 40인데 성장성이 30%다. 그러면 3분의 4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1보다 크고 1.5보다는 작기 때문에 나름 의미 있는 적정 가격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퍼가 60이고 성장성이 30%다. 그러면 3분의 6이 되니까 퍼가 PEG가 2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5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게 퍼가 60쯤 된다 그러면 성장성을 감안해도 고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피터 린치가 제시한 실무 판단 지표이긴 한데, 명확한 이론적 근거는 제가 계산해 보거나 찾아봐도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실무적인 투자 지표로서 PEG를 계산했을 때 의미가 있다. 성장 기업을 과대평가하는 오류를 막을 수 있다. 그래서 피터 린치가 있던 피델리티의 경우는 옛날 피터 린치가 활동할 때부터 이 PEG 지표를 투자 판단의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책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애석하게도 우리나라는 이 PEG 지표를 별로 제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만큼 어떤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데 있어서 증권사들이나 이런 데들이 조금 이제 성숙되지 못한 거죠. 좀 후진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퍼도 하기야 이런 일반 투자자들 중에서 제대로 확인해보고 하시는 분들이 적은데, 하물며 PEG까지 파악을 하는 것들은 쉽지 않겠죠. 하지만 이미 피터 린치가 한참 활동하던 1970년대부터 미국은 이 PEG 지표를 이용해서 성장성을 감안한 퍼인 PEG 지표를 이용해서 판단을 했었다라는 사실들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 평균적인 우량 기업들의 성장률보다 미국의 대표 기업들, 구글이나 엔비디아 이런 데들, 메타 이런 데들의 성장성이 월등 높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퍼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런 기업들이 주로 많이 모여 있는 데가 이제 나스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평가를 해서 보실 때는 성장성이 좀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영업이익 성장률이 10%가 넘어간다.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10%가 넘어간다. 그랬을 때는 퍼보다는 PEG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KTNG 같은 경우는 많은 성장성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퍼를 가지고도 충분한데, 예를 들어서 2차전지 업체라든가 아니면 요즘 굉장히 뜨고 있는 SMR 업체라든가 아니면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이오 업체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이런 데 나와 있는 퍼를 보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본인이 PEG를 계산을 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이러한 그 흐름들을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그 가치 평가 기법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전에 다뤘던 캐시플로우의 개념들에 대해서나 퍼를 도출하는 방법, 그다음에 PEG를 도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그 나와 있던 내용들을 좀 반복해서 살펴보셔서 좀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 초급 강의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로 좀 더 쉽게 설명한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전반적으로 그 이전 과정을 좀 복습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껏 우리가 좀 그 살펴보는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가 그 계산을 함에 있어서 그 한계점들을 잘 알고 그걸 적용을 해야지 무턱대고 퍼가 판단의 지표가 된다더라 해가지고 퍼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퍼 자체도 지금 계산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그 가정을 깔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년에 평균적인 프리캐시 플로우를 우리가 안다, 평균적인 할인율을 안다라는 전제하에서 계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평균적인 프리캐시 플로우를 생각해 보지 않고 과거 실적 그 프리캐시 플로우를 적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시면 잘못된 판단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의 펄을 참고를 하시되, 네이버 같은 데 나와 있는 펄을 참고를 하시되 다만 이렇게 PEG도 계산을 해 봐서 그 펄의 한계를 좀 극복하는 형태로 해서 적용을 하셔야지 되겠다라는 것들을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 수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